저는 2014년 8월 19일에 감염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되셨네. 박수 쳐줄 일이야? 나도 박수 쳐줄 거야. 16년 11월에 감염되었습니다. 박수 습관이야. 저도 2012년 7월 달에 확진 받았어요. 저는 2010년 5월. 와. 1등 1등.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노콘돔 애널섹스를 했죠. 그때 제가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HIV 초기 증후군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HIV 감염 초기 증후군이 생기면은 되게 몸을 한번 조금 아프게 해요. 근데 그때 그냥 몸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이제 잠복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심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부모님도 다 오시고 애가 이상하게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병원에서도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근데 HIV예요. 이러신 거죠. 원래 병원에서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본인 외에는. 가족들한테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저촉돼요. 그럼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그 개념 없는 행동을 하신 거죠. 저는 사실 처음부터 막 HIV 검사를 막 잘 받았던 사람은 아니고 콘딜로바라고 해서 HPV라고도 부르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항문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수술은 되게 간단한데 수술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피를 체열을 했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당신 HIV라고 그렇게 해서 확진을 알게 됐고요. 그때 원래 저한테 검사를 할 때도 원래는 이 피를 뽑아서 무슨 검사를 할 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맞아. 저는 그때 그런 거 일절 고지받은 적이 없거든요. 나도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열심히 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로 열심히 받았어요. 제가 첫 번째 검사를 받았을 때 제가 머리가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위험하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아이샵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갔었어요. HIV 검사 받는 기간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무섭잖아요. 검사 시설도 막 좀 후질 것 같고 그랬는데 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 검사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고 그 뒤로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면은 체념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HIV 양성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특이하게 군대에서 알게 되는 경우긴 한데 확진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정확하게 편지가 집으로 날았어요. 전역하고 나서 제 이름으로 온 보건소에 편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뜯어서 이제 읽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물론 뭐 HIV 감염돼서는 뭐 네 인생 조졌네 이런 거 써 있는 건 아니긴 했는데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써 있었고 그래서 이게 원래 보건소에 와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 건데 편의상 유선상으로 해도 되냐 이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HIV 감염 사실을 통보를 받은 거죠. HIV 감염됐다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나의 감정 상태를 가족에게 숨기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 얘기해서 이제 뭐 가족들은 다 알게 된 상태. 저는 이게 한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HIV 에이즈를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HIV 환자들은 다 이제 저랑 다른 피부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혐오 세력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괜히 좀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저 말들 다 진짜 거짓말일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국에 없겠지 했는데 짜잔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는 감염되기 전에 생각했을 때 되게 그냥 약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HIV 감염 초기에 되게 많이 침체된 삶을 살았었거든. 그때부터 조금씩 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처음에 내가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같은 감염인을 만나거나 혹은 HIV 관련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나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저렇게 막 엄청 공개적으로
하는데 잘 살고 있네. 그래서 처음에 이 랑둥님이 하시는 유튜브 소식을 듣고 이 사람 제정신인가? 라는 미쳤나봐 막 약간 이랬거든요. 저도 만약에 먼저 막 이런 유튜버가 있다라고 듣지 못했다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데 나올 생각 같은 거를 잘 그러니까 못했을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데 사실 그 기간이 되게 편치 않았어요. HIV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HIV라던가 에이즈를 향해서 사람들이 날선 시선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날선 말들과 되게 많은 혐오들이 오는데 그 앞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염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염인은 에이즈 환자, 어디 누워있는 에이즈 환자잖아요. 나라는 감염인이 나타남으로써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얼굴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에이즈를 떠올릴 때 더 이상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떠올릴 거란 그런 거죠. 되게 의미가 많다는 걸 느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미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감염 사실을 들었을 때 이걸로 미술 작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그게 진짜로 하기에는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밝히진 않았어요. 그걸로 작업을 했는데도. 그런 아쉬운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 전시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사실 말을 안 하고 작품만 걸어놨죠. 어느 날 그냥 전시 중에 때가 왔다. 때가 온 거야. 걔한테 가서 나 사실 HIV 감염인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술 작업들은 그거에 관한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이해가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한 게 그 반응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어떡해 막 이러거나 난 널 응원해. 갑자기 안아주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걔는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럼 너 앞으로 계속 그걸로 해. 좋다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해서 저는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미술 작업하고 그것도 다 그냥 얘기하고 미술 작업해야겠다. 그냥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그걸로 나는 HIV 감염이고 그걸로 미술 작업을 했어. 그냥 그렇게 계속 말하고 다녀. 띵동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 HIV 에이즈 관련돼서 초기 감염 시절에 되게 이렇게 침체돼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 원인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HIV 에이즈 관련된 혐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HIV 감염인이 되고 나서 그 혐오가 나한테 이제 쏠리기 시작하는 거지. 또 HIV 에이즈 관련된 혐오나 편견을 없애야지 감염이 되더라도 그 어려움이 없을 거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좀 해놓으면 더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띵동에 좀 적극적으로 HIV 에이즈 관련된 이슈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HIV 에이즈 관련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의 이슈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당사자 많이 없었다고 생각했어 당시에는. 20대 혹은 30대가 가지고 있는 HIV 에이즈 관련된 이슈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활발하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R을 만들게 된 거였지. 저는 처음 커뮤니티 R 그 모임에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람들이 다 너무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해가지고 막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막 돌아가면서 자기 어떻게 막 감염된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한 명씩 넘어갈수록 이게 막 다 진짜 막 우울해 막 뒤로 막 어두워지는 거 알죠? 막 그런 느낌이 너무 나를 짓누르고 그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같이 막 놀러 나가자 막 계속 그치, 이런 맞아. 식으로 뭔가를 했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 보였나 봐요. 신선했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당시에. 그래서 막 퀴어 퍼레이드도 막 제가 왜 나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다 말렸거든요. 막 나가면은 욕 먹고 돌 맞고 막 욕 먹고 막 어디 막 찢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맞고 그런데 막 제가 극구 주장을 해가지고 뭐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꾸리꾸리한 얘기 안 하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R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까지 가서 다들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삶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약간 저한테는 좀 짜릿하다 그래야 되나? 실제로 이 감염인들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육신을 가진 채로 눈앞에 육신을 가진 채로 이 사람들이 와 내 얘기를 들어주 이게 실존한다고 막 만져보고 막 와 살아있어 막 이걸 느낄 수 있는 걸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살아서 존재하는 채로 예시가 있어야 돼요.
뭐 글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진짜 만나야 돼. 진짜 만나야 돼요. 롤모델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1순위가 뭐 사회적 핍박 이런 게 아니라 돈이었어요. 감염인 중에서는 자기 직업을 갖고 굉장히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멋진 분 진짜 많고. 근데 뭐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감염인이라서 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저도 여기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된 감염인이다 보니까 사실 HIV로 인해서 더 이상 제 개인의 뭐 심적으로 힘들다거나 막 이런 거는 더 이상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이제 집과 돈과 직장이고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HIV 감염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몇몇 직업들은 아직 뭐 하게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해놓긴 했지만 거의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그 제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사실은. 뭐 건강검진 이런 것도 원래는 개인에게만 통보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내가 어느 막 회사에 들어가서 감염인으로서 차별당하지 않은 권리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 텔레마케팅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 HIV 감염인데 그것도 저도 가입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면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가 다 절대 안 와요. 근데 한 번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다시 어디서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게 있다라고 굳이 엄청 열심히 찾아서 헛디겁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찾아봐야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길을 쓰고 안 찾아봐도 그냥 다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피해받기 시작하는 계층이 평소에 이런 걸로 차별받을 수 있었던 계층인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많으니까. 나는 그 기사 보고 좀 마음 되게 아팠던 거 하나 있었거든. 손가락이 아마 절단됐을 거야. 노동자분이 그 기계 다루시다가. 감염인분이 근데 그 절단된 상태로 이걸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20군데 돌았는데 다 거절당했어. 자기가 HIV인 걸 밝히었을 때 지금 코로나라서 없다. 물론 그 병원에서 정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라던가 그런 게 다 생긴 거고 그 상태로 이제 20군데를 다 돌아다닌 거지.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도 HIV이기 때문에 항상 갔을 때 진료를 거부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그런 게 조금 더 성행하는 느낌이라서 그거 보고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병원이나 그런 쪽에서 막 위생상, 소독상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원래 의료기구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HIV 감염인이 했다고 뭐 특별한 소독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 하던 소독만큼 하면 HIV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약해서 수돗물에도 죽으니까 평소 하던 소독만큼 하면 된단 말이죠. 청소를 하든지 의료기구가 개선이 되든지 누구든 차별을 안 받는 방향으로 다른 기술들 코로나가 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저거는 HIV라서 차별받는 게 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여러 개 있잖아요. 피로 감염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냅두면서 우리 HIV만 소독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치료해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핑계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HIV에 걸리기 쉬운 게 분명히 맞아요. 이거는 UNAIDS에서도 권고를 하거든요. MSM은 HIV의 취약 계층이다. 근데 어떤 병에 대해서 취약 계층이라는 거랑 어떤 병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건적으로 조금 더 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MSM이 분명 HIV의 취약 계층이 맞지만 이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우리의 취지를 분명히 말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성애자 분들이 괜히 더 그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퀴어로서 잘하면은 언제거나 한 번쯤은 접해보잖아요, 이 HIV 에이즈라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할 시간도 많고 진짜 감염인이 되고 나면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감염인들은 여성 혐오까지 이슈까지 더해져서 네. 훨씬 더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실제로 이성애자 여성들이 되게 HIV 감염 이후에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소수자성 안에 또 다른 소수자성 때문에 되게 드러내기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어쨌든 질병 자체가 미성애자는 안 걸리는 질병이다라 약간 그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또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원인이다라고 공격하는 그 발언 자체가 남자 동성애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소수자, 여성 에이즈 환자, 이성애자인 HIV 감염인데 끝까지 다 공격할 수 있는 논리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저희 오늘 굉장히 음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 발굴하셔가지고 나 아닌데? 그렇군요. 저희 둘 이렇게 보통 같으면 그냥 진짜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흩어졌을 이야기들이 이렇게 박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오늘 아주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저는 사실 여기에 출연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이 방송을 보실 HIV 감염인 분들하고 예비 감염인 분들이시거든요. 처음 감염되신 분들은 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희 감염인들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상담 전화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이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도 준비해 오긴 했는데 HIV나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의 시선처럼 저희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뭐 사회적 차별 이런 거겠지?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 무서움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결국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식이 있는 사회까지 가기에는 지금 우리한테 혐오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니라 뭐 이것처럼 얼굴을 드러내고 말했던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 때문에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드러내고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해봤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나한테는 옛날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전환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약간 두 번 말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제일 떨려요. HIV 이제 두 줄이 뜨고 정밀 검사 받아야 될 때. 그분들한테는 약간 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단체들과 상담받을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약값도 공짜예요.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혐오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게이들끼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그러다 에이즈 걸린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재미없는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웃긴 얘기가 아니니까. 끝.